SK 하이닉스 어제 오후 영상에서 반등은 나왔지만 개미랑 기관이 밀어올린 착시일 뿐 주포인 외국인 수급은 안 돌았다고 딱 짚어드렸죠. 장 마감 후 수급 뚜껑 열어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시나리오가 숫자로 정확히 찍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종목 이틀 연속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장중 1% 넘게 오르면서 이 거래일 연속 양봉을 그리고 있는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드디어 바닥 잡고 턴어라운드 나오는 거냐, 지금이라도 풀매수 타야 되냐 물어보시는 문자가 오늘도 폭주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번 이틀간의 상승을 끌어올린 주체가 누구인지, 어제 매도 폭격을 던지던 외국인이 드디어 스탠스를 바꿨는지, 수급 창구부터 공매도 잔고까지 오늘 싹 다 깎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전 수급의 맥을 짚어드리는 인프로입니다. 자, 마감 수급부터 하나씩 체크해보죠. 이 대목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개인과 기관이 외인 매도 물량을 다 받아내면서 억지로 올려놓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말씀드렸죠. 전날 마감 숫자를 보니까 외인은 결국 30만 주 넘게 순매도를 내던졌고, 이 악성 물량을 개인이 27만 주, 기관이 3만 주 넘게 받아냈더라고요. 투신 쪽에서도 13만 주가량 순매수하며 거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림대로 수급표가 찍힌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체크해야 할 바닥 테스트와 재료 모멘텀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이쪽은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가 더 강화됐습니다. 전날만 해도 지난주 찍었던 116만원 선 저점을 살짝 딛고 올라온 수준이었는데, 오늘 이틀 연속 양봉을 내면서 바닥권 지지력을 한층 단단하게 다지는 모습이거든요. 다중 바닥을 확인해주면서 하방 압력을 견뎌내고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핵심 모멘텀이죠. 3분기 내 발표 예정인 자사주 매입 및 주주 환원 정책이라는 강타자 카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결국 우리가 확인하려 했던 두 가지 조건 중에서 저점 사수라는 첫 번째 단추는 단단히 채워졌고, 이제 딱 하나, 주포 외인의 순매수 유입이라는 마지막 단추만 남아있는 셈입니다. 차트 흐름도 함께 보시죠. 지난 6월 300만원 고점을 찍고 밀려 내려와서 지금은 사실상 반토막이 난 수평선 자리까지 내리꽂힌 상황입니다. 단기 이동평균선들이 여전히 역배열로 머리를 누르고는 있지만, 이틀 연속 양봉이 붙으면서 눌려있던 5일선, 21선 쪽으로 기술적 반등을 시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상단을 보면 공매도 잔고 비율이 4%대에서 줄어들지 않고 악성 매물대로 버티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날은 공매도 거래 비중이 오히려 살짝 늘었습니다. 외국인 지분 소진율도 여전히 50%대 수준이라 외인들이 작정하고 물량을 던지면 상단 매물 압박이 만만치 않은 위치예요. 누적 공매도 잔고만 무려 1,300만 주 이상 얹혀 있다 보니까 밑에서 개인과 기관이 받쳐올리는 족족 위에서 공매도 세력이 상단을 눌러버리는 팽팽한 수급 공방이 펼쳐지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 거래량을 보시면 상승폭에 비해 대량 거래가 실리지 않았어요. 즉, 상승은 맞지만 강한 매수 거래량이 터지면서 돌파하는 파동은 아직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계산해 넣으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이 자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틀 연속 반등이 나와주고 제 수급 시나리오대로 장이 움직여준 건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적어도 바닥을 다지며 우상향 기틀을 잡아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이걸 본격적인 추세 반전이라 단정 짓기엔 단단히 일러요. 이틀간의 상승을 이끈 건 주포가 아닌 개인과 기관이었고, 시총 상위 대장주가 본격 시세를 내려면 수급의 핵심인 외인의 유의미한 순매수 전환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외인은 관망하고 공매도 세력은 상단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순전히 기관과 개미 힘만으로 반등 마지노선을 테스트하는 구간인 거죠. 따라서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 시작된 만큼 외인 수급이 언제 본격 유입되는지, 그리고 공매도 잔고에서 쇼 커버링이 터지는지 이 두 가지 조건을 침착하게 확인하며 대응할 타이밍입니다. 그럼 실전 매매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기존의 바닥권에서 꾹 참고 홀딩하고 계신 주주분들은 제가 손절하지 말고 버티라고 말씀드렸던 그 위치에서 이틀 연속 반등이 나와줬으니 일단 시름은 한 시름 놓으셔도 됩니다. 지금 자리에서 공포감에 물량을 투매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다만 외인 수급이 비어있는 상태에서의 반등이라 이틀 올랐다고 섣부르게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물타기는 절대 금물입니다.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양봉 2개 떴다고 뇌동매매로 덥석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주포 외인의 순매수 유입을 눈으로 확인하고 진입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오늘 하이닉스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요? 질문이 진짜 폭주하고 있는데요. 이건 계좌별 평단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기 때문에 영상 후반부에 직통 연락처를 남겨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딱 두 가지, 외인 수급의 전환과 3분기 주주환원 재료, 이 두 가지 핵심 모멘텀을 이정표 삼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SK하이닉스 핵심 수급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유튜브 공개 영상 특성상 종목에
큰 수급 맥락만 짚어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실전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정밀한 매수 진입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 라인까지 디테일한 대응 타점을 영상에 전부 담아내기엔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 직통번호를 열어두겠습니다. 010-5445-1634. 이 번호로 대박이라고 딱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고 갖고 계신 평단가와 비중을 함께 적어 보내주세요. SK하이닉스 상단 매물대에 물려서 밤잠 설치시는 분들, 평단이랑 비중만 말씀해 주시면 지금 홀딩하며 버텨야 할 자리인지 비중 축소를 해야 할 자리인지 정확하게 대응 리포트 내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문자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장 시작 전 동시호가 타점 나오기 전에 순차적으로 싹 다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연세나 성함 같은 개인정보는 일절 요구하지 않으니 오직 보유 종목 고민만 편하게 남겨두시면 됩니다. 이 친구 시장 읽는 뷰가 진짜 맞는지 한번 검증해 보겠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편하게 문자 던져 놓으세요.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실시간 정보 소통방 입장 링크도 함께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매일 장 시작 전 당일 주도주 라인업부터 구체적인 매수 밴드, 목표 타점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리고 있어요. 아침에 장 출발 전 이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매매하는 것과 무작정 뇌동 매매하는 것은 계좌 수익률 앞자리가 달라집니다. 오늘 아침에도 장전 핵심 관심 종목들을 쫙 공유해 드렸는데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당일 주도 섹터 종목과 매수 진입 타점, 그리고 왜 이 종목에 수급이 쏠리는지 핵심 모멘텀까지 깔끔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보료 요구하거나 유료 가입 권유하는 거 아니냐 의심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100% 무료 재능 기부입니다. 금전 요구 일절 없습니다. 저 역시 장 열리면 하루 종일 HTS 붙잡고 시세를 모니터링하는 전업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제 매매뷰를 공유해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외에도 계좌에 물려서 속 태우고 계신 골칫덩이 종목이 있다면 댓글로 종목명 편하게 남겨주세요. 댓글 요청이 많은 종목 순서대로 차트와 수급을 싹 다 분석해서 영상으로 정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SK하이닉스 딱 이것 하나만 머릿속에 담아가세요. 지난 영상에서 이번 반등은 개미와 기관이 올린 착시이며 외인 주포는 아직 안 움직였다고 짚어드렸고 마감 수급 숫자로도 그대로 확인됐죠. 오늘 이틀 연속 양봉 역시 외인 유입 없는 수급의 한계가 명확하고 상단엔 공매도 잔고가 묵직하게 깔려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틀 올랐다고 섣부르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수급의 방향키인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과 3분기 주주환원 재료라는 이 두 가지 핵심 열쇠가 쥐어지는지 확인하고 대응하시라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혹시 요즘 해외 공장이나 물류 창고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이 하던 일을 사람처럼 생긴 기계가 대신하고 있는 장면들요. 예전 같으면 그냥 신기한 구경거리였는데 올해부터는 그게 구경거리가 아니라 주문서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말로만 떠돌던 게 실제로 만들어서 파는 단계로 넘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런 전환이 일어날 때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건 완제품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대는 회사들이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분야는 로봇입니다. 그것도 공장에 고정돼서 팔 하나만 움직이는 옛날 로봇 말고 사람처럼 걷고 물건을 짚는 쪽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로봇 얘기는 10년 전에도 나왔잖아. 맨날 곧 온다고만 하고 안 오지 않았냐고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딱 하나가 바뀌었습니다. 예전 로봇은 사람이 짜준 동작만 그대로 반복했어요. 조금만 상황이 달라지면 멈춰섰죠. 지금은 인공지능이 그 로봇의 머리에 들어갔습니다. 눈으로 보고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인다는 게 예전하고 완전히 다른 부분이에요. 10년을 못 넘던 벽이 인공지능 하나로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봇 얘기는 기술이 될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싸게 많이 만드느냐로 넘어왔어요. 실제로 미국하고 중국 업체들이 올해부터 생산 라인을 깔고 물량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지점이 나옵니다. 로봇 한 대에는 관절을 움직이는 감속기, 힘을 내는 모터, 주변을 읽는 센서가 들어가는데요. 이 부품들이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사람 팔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려면 관절 하나에 들어가는 부품이 머리카락 굵기보다 작은 오차까지 잡아줘야 하거든요. 소프트웨어는 잘 만드는 회사가 금방 늘어나는데 이런 쇳덩이 정밀 가공은 수십 년 쌓아야 되는 기술이라 새로 뛰어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만드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곳 없어요.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그중 하나입니다. 완제품을 누가 파느냐는 아직 승부가 안 났지만 그 안에 부품을 넣는 회사는
누가 이기든 상관없이 물건을 팝니다. 골드러시 때 금 캐는 사람보다 사 파는 사람이 돈 벌었다는 얘기, 지금 이 시장이 딱 그래요. 여기에 하나 더 얹어야 그림이 맞습니다. 이 분야가 왜 하필 지금 급해졌느냐? 미국하고 유럽에서 사람 쓰는 값이 감당이 안 되게 올랐어요. 물류창고나 공장에서 사람을 못 구해서 라인을 못 돌리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밤샘 근무나 무거운 걸 나르는 자리는 돈을 더 준다고 해도 사람이 안 옵니다. 여기에 선진국들이 다들 늙어가고 있어서 일할 사람 수 자체가 해마다 줄어드는 중이고요. 이건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로봇 한 대 값이 사람 한 명 2, 3년 인건비 수준까지 내려오면 그때부터는 회사들이 고민할 이유가 없어져요. 그 계산이 맞아떨어지는 시점이 지금부터 몇 년 안에 온다는 게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행 타는 테마가 아니라 숫자로 계산이 끝나면 반드시 오는 흐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작 주가는 지금 어떠냐? 올해 초에 로봇 관련주들이 한번 크게 튀었다가 그 뒤로 반년 가까이 눌려 있습니다. 기대만 앞서갔다는 실망 매물이 나왔거든요. 저는 이 구간을 오히려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원래 새로 열리는 시장은 이렇게 한번 크게 실망하는 시기를 꼭 거칩니다.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도 전기차가 처음 나왔을 때도 똑같았어요. 다들 곧 세상이 바뀐다고 흥분했다가 생각보다 느리다며 등을 돌리고 그러고 몇 년 뒤에 조용히 진짜가 시작됐죠. 그리고 그 실망 구간에 실제 주문이 조용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소문에 오른 주가는 빠지고 실적은 이제 막 올라오는 그 교차 지점이 사실 제일 좋은 자리인데 지금 로봇 부품 쪽이 딱 거기에 서 있어요. 관심이 식은 자리에서 매출이 늘기 시작하면 주가는 결국 그 매출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금만 넓게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돈은 항상 다음 이야기를 찾아다녀요.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는 아무 데서나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잘 나가는 곳에서 한 다리 건너에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컴퓨터 안에서 글 쓰고 그림 그리는 단계였다면 그 다음은 그 인공지능이 몸을 얻어서 밖으로 나오는 단계거든요. 그 몸이 바로 로봇입니다. 지금 반도체에 몰려있는 돈이 언젠가 다음 자리를 찾을 때 저는 그 자리가 여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판이 열릴 때는 항상 부품 쪽에서 먼저 실적이 찍히고 그 실적을 확인한 돈이 뒤늦게 몰려요. 그래서 제가 이 로봇 부품 쪽에서 종목을 하나 골라뒀습니다. 아직 시장이 크게 주목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 종목을 고른 기준은 간단합니다. 기대만 있고 매출은 없는 회사는 아예 뺐어요. 실제로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게 숫자로 찍히기 시작했는지만 봤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명을 지금 이 자리에서 대놓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방송으로 특정 종목을 찍어서 말하면 그건 추천이 되어버리고 저희 채널은 그렇게 운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종목은 한꺼번에 사람이 몰리면 하루 이틀 확 튀었다가 도로 제자리로 옵니다. 그러면 정작 차분히 담으려던 분들만 자리를 놓쳐요. 그래서 화면에 번호 하나 남겨드립니다. 010-5445-1634로 대박 두 글자만 문자 주시면 제가 보고 있는 이 로봇 부품 쪽 종목이랑 어느 가격대에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까지 정리해서 개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괜찮으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 분야에서 실제 수주 소식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그때 영상으로 계속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